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공세를 벌이기보다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의 러시아군을 가둬놓고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차단하며 피해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던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의 말은 아무래도 적을 속이기 위한 기만전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8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의 찔러보기식 제한적인 공세가 끝나고 현지 시각 9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남부 전선에 엄청난 대공세를 시작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는 배 위에 우크라이나군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단단히 무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기댄 채 여행 다니듯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땅속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을 색출해내는데 마치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구덩이를 하나하나 수색해 끄집어내는 믿어지지 않는 장면도 현지 오신트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야말로 러시아군에게 이는 엄청난 굴욕인데 이제는 루안스크 반군과 도네츠크 반군들마저 러시아를 위해 더는 싸울 수 없다고 반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확실히 러시아군에게는 항복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드디어 러시아가 정말 오랜만에 협상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9월 4일 이후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밀고 내려갔길래 이런 상황까지 속출하는 것일까요? 이번에야말로 러시아의 크렘린은 지나친 과욕을 버리고 정당한 휴전 협상을 제안한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들이 내놓는 우크라이나 정보에 의하면 현지 시각 9월 4일 저녁 7시부터 엄청난 대규모 포병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기동부대가 5개 축선을 향해 전격적인 대공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 전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이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보급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모두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벌인 것인데요. 역시나 지금까지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의 탄약고나 핵심 지휘부, 물류 거점 등에 대한 정밀 포격만 퍼부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던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은 생각지도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거대한 공세가 갑자기 밀려들어오자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을 전하는 스푸트니크 아토뉴스 트위터 계정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으로 진격해 적을 퇴각시키고 톰이나 발카 마을을 떠나겠다고 알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헤르손 서북부에 위치한 M14 고속도로 축선 헤르손 북부의 스키드 내 노바카우프카 북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 전 돌파구로 뚫었던 스키슈타복, 노바카우프카 북동부, 노바라이스크 5개 방면으로 맹렬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5개 방면에 인접해 있는 주요 도시들과 정착촌에는 각각 우크라이나군 2~3개 여단 병력이 투입되어 빈틈없이 싹쓸이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 공세 때는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전차 5대가 파괴되는 등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의 공세에서는 아직 그런 보고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우후죽순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더욱 러시아군의 방어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 결과 현재 헤르손 전선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방어 진지는 1차 저지선만 존재하고 그 이후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같은 흔한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장비 및 병력 부족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전선의 길이만 160km 이를 정도로 넓은 지역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인 듯합니다. 공세를 가하는 쪽에서는 제때 필요한 곳에 장비와 병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반면 정찰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재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많지도 않은 부실한 병력을 넓게 퍼뜨려 배치할 수밖에 없다 보니 남부전선 전체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쉽게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양쪽으로는 분명 막강했던 러시아군의 포병들이 남아있고 탄약 또한 충분했다면 이 문제를 포병의 포격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의 탄약이 바닥을 보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노바카우프카 북쪽 40km 지점에 생겨난 스키슈타복 돌파구는 러시아군의 저항에 의해 닫히기는커녕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부에서 점령 지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지난번에 탈환했다고 말씀드린 비스코필리아 일대에서도 점령지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이 비스코필리아를 중심으로 확실한 점령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현장에서 BTRD, BMD-2를 비롯한 러시아군의 공수부대 장갑 차량들을 노획하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공세에 크게 놀란 러시아군 부대들이 장비를 그대로 다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선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촬영한 여러 영상이 지금도 여러 오신트 계정들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수색 부대들이
러시아군 개인 방어 진지에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러시아군 병사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내는 러시아군으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영상도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러시아군은 이 개인 방어 진지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맹렬히 사격을 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진지 안에 몸을 숨긴 채 그저 우크라이나군이 지나쳐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만 철전수색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군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숨어서 이 방어 진지 주변에 유탄을 쏘아가며 뛰쳐나오는 러시아군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포로로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남부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공격으로 탄약은 물론 식량, 식수마저 모두 사라져버렸고 특히 얼마 전 8월 29일의 깜짝 공세에서 남은 물자나 탄약마저 모두 써버렸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남부 전선뿐만 아니라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포파나야 방면으로 제24 기계화 여단이 진격하고 있고 세베로도네츠크 방향으로는 제93 기계화 여단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3 영토 방위 여단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에서 더화 작전을 성공시킨 후 리만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고 그 후속 제대로 제54 기계화 여단이 진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력 부대가 모두 빠져나간 이 돈바스 전역에서는 러시아군을 불법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통제하고 있는데 막 나가는 이들의 통제와 지휘를 견디다 못한 도네츠크 반군과 루안스크 반군이 얼마 전부터 이들에게 강한 반기를 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마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 전선에서부터 동부 돈바스 전역 크림반도의 전력까지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도저히 저항할 여력 없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사태가 이처럼 최악을 달리자 결국 러시아의 수뇌부인 크렘린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다급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듯한데요. 현지 시각 9월 5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휴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1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 특수 군사작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협상은 러시아 이익이 최소한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끝내기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러시아 이익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선이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고 크림반도에서 계속 러시아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초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협상안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따지고 보면 여전히 러시아의 생각은 자신들이 빼앗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끝까지 가져가야만 하겠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이 같은 어이없는 러시아 측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미 M14 하이마스, M270 MLRS,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울 정도의 실력으로 운용하며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전황 뒤집기를 여러 번 반복한 바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누가 봐도 크게 유리한 현재의 기세를 밀고 나가 헤르손을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수복하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까지 점령지를 넓혀 러시아군이 아무것도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게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